내추럴 와인은 처음에 굉장히 좀 커뮤니티가 작았을 때부터 이제 저도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제 와인바도 많이 가고 그랬을 때 친한 소믈리에분께서 이제 오픈한 지 3일 된 거라고 블라인드를 주셨었는데 그때 마셨던 와인이 내추럴 와인이었고 저는 되게 빈티지가 오래된 그런 와인인 줄 알았거든요. 약간 산화 뉘앙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와인을 오픈해 주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이러고 딱 블라인드를 오픈했는데 그게 이제 내추럴 와인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때가 2017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호기심이 많이 발동을 했고 이제 해외에서 조금 재밌는 와인바라고 하면 이제 내추럴 와인을 많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출장 간에 처음으로 이제 좀 와인도 많이 사서 들어오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제가 독일 모젤 지역에서 이제 VDP 와인을 주력으로 수입하는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같이 호기심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회사에서도 이제 작게나마 내추럴 와인을 조금을 썼었는데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내추럴 와인 쪽에 더 흥미가 많이 갔고 포트폴리오를 더 키우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회사의 방향성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제 제 거를 좀 시작해야겠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인스타그램을 이제 키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굉장히 글라스로 많이 오픈하는 바가 있었어요. 글라스들을 딱 보는데 처음으로 입에 침이 좀 고이더라고요. 와인 사진을 보고 그러면서 그 매니저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죠. 지금 갈 테니까 한 잔씩만 따로 빼달라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큰 와인바에 엄청 핫했을 때였는데 저 혼자 그냥 가서 그냥 와인 한 잔씩 다 이렇게 10잔 쭈루룩 놓고 막 마시고 그렇게 처음에 내추럴 와인을 접하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미지의 영역이었고요. 원래 그 WSET라고 이제 와인을 이제 좀 공인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설기관에서 가르치는 그 와인의 노트들, 뭐 향이라든지 맛을 구별하는 그런 아로마 휠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향들이나 맛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저는 좀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이게 뭔지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약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걸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곳에서부터 접근을 시작하지 않았나. 기존 와인들에서 품종 특성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게브르츠트라미너는 향이 굉장히 좋은데 산미가 조금 과실 자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뭐 향은 좋지만 약간 용두사미처럼 이제 뭐 피니시가 약하다 이런 평이 있는 그런 몇 가지의 품종들이 있는데 그런 품종들이 내추럴 와인으로 넘어오면서 흔히 볼라틸 에시디티라고 얘기하는 VA랑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밸런스 좋은 와인으로 좀 탈바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놀라웠던 것 같아요. 내추럴 와인 쪽에서 이제 재발견되는 지역들이나 품종들이나 그런 스타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너무 재밌는 뛰어놀 수 있는 영역 같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 많이 소개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. 아무래도 좀 파트너사들과의 동반 성장을 가장 염두에 두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파트너사라는 게 결국에는 뭐 한국에 있는 뭐 거래처들, 레스토랑, 와인바, 뭐 샵들, 소매점들 이런 곳들이 있겠지만 해외에서 이제 저랑 거래를 하는 생산자들도 저랑 비슷한 규모의 저랑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와이너리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뭐 와인을 가수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맛은 어떻게 보면 좀 가창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께서도 이제 와인의 맛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뭐 가수도 그렇다시피 가창력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시대인 것 같고 굉장히 개성도 있는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와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는 와인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와인들도 찾으면 너무 기쁘지만 사실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와인들도 좋은 것 같아요. 맛이나 향에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노트들이 나오는 와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
뭐 흔히 내추럴 와인에서 뭐 마우지네스라든지 리덕티브한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내추럴 와인 쪽에서 컨벤셔널과 다르게 굉장히 라벨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. 사실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으려면은 그 시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, 뭐 컨벤셔널 와인도 예전부터 라벨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기존 와인들이 약간 지역이라든지 품종, 생산자의 이름 같은 그런 정보의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라벨이 해왔다고 하면은, 지금 내추럴 쪽으로 넘어와서는 그 생산자들의 철학이라든지 생산자들의 그런 감성, 본인들이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은지 그런 걸 라벨에 좀 자유롭게 넣는 경우가 있어서, 그런 것들도 이 생산자가 뭐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좋은 지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라벨도 유심히 살펴보는 편입니다. 흔히 얘기하는 뭐 프랑스에서는 뱅드프랑, 아니면은 뭐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란트바인, 등급 체계에서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는 그 등급인데, 거기에서는 사실 엄청 자유로운 카테고리거든요. 원래는 굉장히 저품질의 그런 대량 생산되는 그런 와인들이 주로 생산이 되던 그런 카테고리인데, 내추럴 와인들이 와인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등급에서 이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등급으로 내려왔는데, 정보 전달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약간 반발적으로 이제 내가 넣고 싶으면 그냥 맘대로 넣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게, 지금 이제 뭐 1.5세대, 2세대 그 추후에 이어온 그런 와인 메이커들은 이제 본인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코로나 전에 그 해외에 갔을 때 조금 느꼈던 건데, 프랑스랑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한국이랑 성장하는 게 좀 비슷하게 느꼈어요. 저는 특히 미국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, 미국도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설명이 필요해 보였고, 한국에서 듣는 것들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랑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추럴 와인을 조금 사용하고 접해왔던 것 같고, 그 경험의 축적이 굉장히 다른 것 같고, 그 여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성장을 해서, 한국이 뭐 그렇게 뒤처져 있다거나 뭐 성장세가 느리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.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, 다른 나라들은 다 생산국이었어요. 그래서 뭐 약간 부럽기도 했죠. 어떤 면에서는 소량으로 만드는 양질의 와인들을 본인들이 먼저 쓰고, 그 다음에 이제 남으면 약간 수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좀 초반에는 아쉬운 점도 좀 있었고,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모자르게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남으면은 당연히 뭐 뉴욕이나 시카고나 플로리다 이런 다른 소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, 한국까지 넘어오는 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느껴졌고, 한국 내추럴 와인 시장의 성장세는 사실 너무 코로나 시대 때 엄청 가파르게 성장을 했어요.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던 것 같고, 여기에서 더 크게 버블이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, 현재로서는. 하지만 좀 더 그런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추럴 와인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업장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. 내추럴만 쓰던 곳들도 뭐 이제 기존 컨벤셔널 와인들을 이제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, 결국에는 고객들이 어떤 와인들을 더 선호하느냐, 어떤 와인을 더 찾게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.